조사를 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최대의 화산 폭발 사건이었는데 급수가 그럼 그것도 있습니까? 예, 그 이제 화산 폭발 지수는 이제 0에서 8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 화산 폭발 지수가 0이라고 하는 거는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거. 네. 용암이 이제 액체 상태로 분화구에서 콸콸콸 넘쳐서 조용하게 흘러가면은 그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화산 폭발 지수 0. 그다음에 폭발해가 터져 나올 위로 때 쏟아올라오는. 네. 위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나오는 양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화산 폭발 지수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폭발을 지수를 가진 건 이제 화산 폭발 지수 8인데 예.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옐로스톤. 예, 그거는 이제 예. 땅 속에 뭐 우리가 슈퍼 볼케이노라고 이렇게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22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인류가 역사로 기록한 것 중에는 이제 1815년도에 네. 서기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 탐보라 화산이라고 네.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화산 분출물의 양이 100입방킬로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1815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1816년도에 저 북반구에 있는 캐나다, 미국 동북부, 그다음에 영국 네. 이런 장소에서 여름에 냉해가 있었습니다. 감자를 뒤에. 심었는데 발육도 안 되고 호호. 그리고 이제 미국 동부에서는 여름인데 6, 7월인데 호수가 얼고 여름철인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0입방킬로미터 정도의 많은 화산재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륙권에 있는 10km 밑에 있는 거는 바람이 분다든지 중력이 잡아당기면 다 떨어졌지만은 그 위에 이제 성층권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제트 기류처럼 네. 그 위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태양 복사. 아, 우리가 막는군요. 그늘에 있었을 때하고 양지에 있었을 때 온도 느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태양 복사를 차단해 가지고 바깥쪽으로 반사시켜 보니까 태양으로부터는 열이 줄어들었지 지구 전체에. 그래서 북반구의 심한 장소에는 기온이 4도 정도씩 하강했고 평균보다. 예. 지구 전체로서는 한 2도 정도 평균보다 하강했기 때문에 좀 되면 냉해가 옵니까 농장? 예, 냉해가 옵니다. 냉해가 오고 공식적으로 1816년 여름은 1816년도는 지구상에서 여름이 없는 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축한데 인도네시아발 화산재로 인한 걸로 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세기에 백두산에서는 몇 그거에 급이었습니까? 버금가는 화산 폭발 지수 7 이상인데 7 이상? 예, 분출물의 양이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정도. 그럼 더 많을 수도 있군요. 한 배 내지 1.5배 정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추정은 이제 그 피해 범위를 보고 정하시는 겁니까? 예, 분출물의 분포 범위를 봐가지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 쪽에는 73m 정도 쌓여 있고, 예. 그다음 북한의 양강도 쪽에는 5m, 1m 정도 있고, 일본의 거기서 1,200km쯤 떨어져 있는 일본의 홋카이도 혼슈 북부에 5cm 정도 쌓여 있고, 그 5cm 쌓이려면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하면 두께가 백두산 쪽으로 갈수록 점점 두터워지니까요. 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정도 나왔을 것이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 사학자가 아니셔서 제가 조금 그 질문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럼 발해가 혹시 이런 화산과 그 역사의 멸망이 좀 관련이 없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발해의 멸망과 백두산 화산 활동과의 연관성은 이미 이제 1990년대 초에 일본인 학자가 제기를 했습니다. 예. 제기를 했는데 저는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란족이 네. 요나라 군사들이 발해의 그 궁성으로 들어갔을 때 피를 흘리지 않고 발해를 그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라의 요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발해의 백성들이 이심 왕조로부터 떠날 리자의 마음 신자 마음이 이미 떠나 있었다. 그 떠나 있었다는 것은 이제 백두산에서 폭발적인 대분화 사건이 서기 936년도 이후에 있었는데 네.
발해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기록은 926년입니다. 네. 10년 전에 있었지만은 그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발해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은 전조들. 예, 그 있기 전에 먼저 지진이 발생하고 소규모의 땅불이 솟아나고 화산재가 솟아나고 하는 것들을 봐가지고 옛날 하면 땅이 노했구나. 네. 하늘이 우리 왕조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심이라는 게 왕조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고려로 내려왔거든요. 예. 926년에서 네. 936년 사이에. 그래서 레투라, 올레자에 투항할 투자, 레투라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심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이 있었으면은 그 정권을 획득하는 또 유리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발해 민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요 나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늘이 우리 왕조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세기 대분화 이전에 소규모 분화들이 흔적들이 지금 야외 조사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두산의 분화 그런 현상이 발해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뭐 기여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시청객들도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실까요? 네. 백두산 화산 활동 이후에 많은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그 뱀떼들이 출몰을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다 화산 분화 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인데 백두산 지역은 울창한 산림 지역인데 그 산림 지역에서 나무들이 고사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곡저 산림이라는 장소에서 화산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올라와서 나무들이 질식사에서 죽은 것은 화산의 전조 현상하고 또 화산 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2010년도에 백두산 지역에서 뱀떼 사건이 2차례 있었습니다.